안녕하세요.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구독자 여러분,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전원주택 고르는 팁 중에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올렸었는데요. 입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영상 속에서 제가 그 마이크로 입지와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마이크로 입지에 대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. 그 부분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이 부분, 마이크로 입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는 총 3개의 시리즈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,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00% 전부 다를 커버한다든지 또는 다소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고 또 모르는 부분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얘기 드리는 것은 제 성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 전원주택의 구매, 매매 또는 전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채널 고정하여 주시고요. 오늘은 그중 첫 번째, 입주 중에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로와 관련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양평대군입니다. 제가 이 전원주택 관련해서 마이크로 입지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요. 그 체크리스트는 총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도로, 그리고 두 번째는 향지와 일조량,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성, 은폐성, 네 번째는 주변 편의시설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음, 여섯 번째는 냄새, 그리고 7번째는 기타 집 주변을 이루고 있는 환경들에 관계된 요소인데요. 내용이 길다 보니까 시리즈로 진행할 거고요.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전원주택에서 꼭 있어야 될 필수품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만큼 전원생활에서의 자동차는 정말 제 신발과 같은 역할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,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우선 제가 이제 그 전원주택의 입지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선 이 도시근교, 제가 하고 있는 이 도시근교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저의 목적지, 집을 떠나서 가야 되는 목적지가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지 그러면은 도시근교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. 실제로 이 지도상에서 나오는 이 킬로미터와 관련된 거리보다도 전원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운전으로 내가 가는 거리가 얼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길이 꼬불꼬불하고 또 1차선, 그 다음에 편도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는 한 40분, 운전으로 40분, 또 막혀도 1시간 정도. 그러니까 아무리 막혀도 편도 40분에서 1시간, 왕복 2시간 내에 정도 거리가 도시근교 전원주택으로는 적당한 것 같고요. 그 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기준으로 운전으로 했을 때 한 40분 정도의 거리면 굉장히 좋은 입지다. 먼저 이렇게 한번 서두를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전원주택에서의 마이크로 입지, 그 중에서도 도로, 제가 첫 번째로 꼽는 도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원주택은 차가 없으면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차가 중요한 요소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.
그리고 모든 집이 차는 한 대 아니면 기본 두 대 이상씩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차와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차, 네, 집에 계신 분이 쓰는 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 생각보다 이 전원주택이 있는 도로는 차들 통행량이 특정 시간에 몰릴 때가 많습니다. 뭐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요, 등하교 시간도 그렇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 전원주택이 있는 도로는 뭐 아주 큰 타운하우스나 또는 정말로 잘 발달된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존의 시골도로, 현황도로 또는 뭐 이 지정도로 등이 전원주택으로 단지로 바뀌면서 생긴 도로이기 때문에 그 폭이 교행, 두 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갖춘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뭐 초입에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내가 이 집을 뭐 구매하든지 매매하든지 전세로 살려고 할 때 그 도로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 전원주택의 도로를 뭐 크게 교행이 가능한 도로, 그 다음에 교차, 한 차가 잠시 멈추고 다음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 교차점이 있는 부분 도로, 그리고 마지막에 외길이죠. 정말 차 한 대밖에 갈 수 없는 길,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. 당연히 내가 진입로로부터 집까지 교행이 가능한 범위가 크면 클수록 편리하고 편안합니다. 그 다음엔 교차죠. 그 다음에는 이제 외길인데요. 그러니까 외길이 가장 적고 구간이, 그 다음엔 교차 포인트가 많고 교행이 큰 구간이 많다면 그 전원주택의 입지는 적어도 자동차로,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예시로 실제 제가 운전하면서 겪은 이 세 가지 교행, 교차, 외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한번 보시죠. 큐!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00m 앞 좌회전입니다. 네, 어떻게 잘 보셨나요? 감이 확 오시죠? 네. 실제로 저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 전원마을의 길은 지금 제가 영상에 올린 길도 아스콘으로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. 저렇지 않은 도로도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본적인 도로는 내가 전원 생활을 짜증나게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즐겁게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로와 관련된 폭,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폭을 넘버원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. 자, 그 다음 체크리스트, 이 도로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요, 경사도입니다. 경사도는 참 애매한 게 뭐와 트레이드오프 관계냐면 조망과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망이 없으면 전원 생활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바로 집 앞에 내 눈 똑같은 앞에 뭐 벽돌벽이 있다든지 또는 뭐 징크의 벽이 있다든지 이런 상상을 하면 굳이 전원주택이 있을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반감됩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층이 있어서 내 시야가 트여 있는 곳을 찾게 돼 있는데요.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길이 경사도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.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요. 정말
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경사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. 너무 조망을 따지다 보면 이 경사는 비 올 때, 특히 눈 올 때는 아주 취약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집을 보고 있냐면, 제가 차를 올라갈 때 과연 본네트 앞쪽에 도로가 보이는지를 가지고, 그게 수월하게 보이면 그래도 이 정도 경사 내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, 어떤 도로는 본네트가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입니다. 내가 이 앞이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. 굉장히 경사가 심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망을 생각하더라도 운전에서의 도로 경사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가급적이면 조망이 확보되면서도 경사가 별로 없는 부분은 어떤 지역이냐면, 내 집 밑이 어떤 특정한 지형상의 이유로 집이 안 들어온다거나, 또는 밑에 제 집 밑에 주차 벙커, 이 콘크리트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벙커가 밑에 있어서 굳이 언덕까지 올라오지 않더라도 꺾어서 후진이나 뭐 전진으로 주차 차고, 쉽게 얘기하면 차고죠. 차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입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.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건축적인 땅을 고르는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. 그 도로의 어떤 진짜 성질이 뭐냐? 이 얘기는 뭐냐면은,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있죠. 그거는 뭐 집을 지을 때 많이 흔히들 얘기하는 맹지냐, 맹지가 아니냐. 네. 그리고 이 도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냐, 아니냐.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송, 지금 이 컨텐츠는 집을 짓는 내용이 아니잖아요. 지어진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, 이미 준공이 난 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상은 그 도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라고 인정을 하고요. 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, 가끔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. 재산권 행사, 사유지, 사유도로를 무단으로 통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다가 무슨 구조물을 쌓는다든지, 콘크리트를 바른다든지, 벽을 쌓는다든지,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죠. 왜냐하면 집을 지을 당시에는 그 땅 주인, 도로 주인과 아니면 어떤 협약을 맺거나 친분이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, 집주인이 바뀌면서, 또는 어떤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계약관계나 새로운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 얼마든지 그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심하면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원단지들은 이 도로 지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의 도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점유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,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건 이만저만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소송 관계, 법적 관계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세 번째는, 내 집 앞까지 오는 도로가 그렇게 막힐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또는 여러 부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, 되게 크리티컬한 요소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 네 번째는, 이 부분도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. 우회도로가 있는지 꼭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우회도로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, 제가 지금 그림에서 제가 만든 사진입니다. 좀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.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집과, 제가 도시다 예를 들면 도시의 목적지까지 갈 때 이 도시에서 우리 집까지 올 수 있는 길이 거리가 멀던 적던 최소 두 군데 이상이 있을 수 있는가.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요, 한 번쯤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전원에서는 이 주도로가 국도일 경우가 많고, 국도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간다든지 아니면 국도로 계속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. 고속도로까지 가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,
이 국도가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차로 막히면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뒤로 가도 답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가급적이면 이 전원주택을 고른다고 할 때는 내가 자주 가는 목적지와 우리 집 사이에 루트가 한 두 군데 이상 되면 정말 괜찮은 겁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지금 서정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루트는 이 팔당대교를 통해서 이제 그 6번 국도를 통해서 오는 이런 루트, 밑으로 오는 루트가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는 이쪽 강동 쪽을 통해서 뭐 하남미사,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런 루트가 있죠. 이미 두 루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톨비만 차이가 있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쪽 면에만 원사이드하게 출퇴근 거리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사계절에 따라 또는 관광객에 따라 그리고 공사와 사고에 따라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.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진입로, 우리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도 우리 집까지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. 네. 정말 외길만 갔다 외길만 와야 된다. 이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서 얘기했던 교행, 교차, 그리고 외길 이 세 가지 요소가 여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. 제 영상에서 봤던. 하지만 우회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심리적으로나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합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마을은 길이 정말 내가 집까지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고요. 어떤 데는 무려 세 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요. 잘 발달된 마을은 이제 마을의 발달 정도와 크기와 좀 관계가 있겠죠.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도로를 계속 만들고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도로들을 만들어서 확장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. 꼭 그 집을 보러 가셔서 입지를 보실 때 이 집까지 오는 길이 몇 개입니까? 이 마을에 안에서. 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면 뭐 답사는 어차피 한 길로 갔다 한 길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부동산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. 네.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섯 번째죠. 다섯 번째는 전원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십니다. 네. 그런데 놀러 오는데 이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 또는 다른 여분의 주차 공간이 집 근처에 있는가 도로에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.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물론 뭐 나는 뭐 손님은 안 와. 그러면 가족 차만 있으면 돼요. 하지만 전원생활 특성상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바베큐도 하고 같이 집들이도 하고 날이 따뜻해지면 질수록 더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손님들 주차 공간이 다른 집에 주차를 방해한다거나 또는 마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은 될 데가 없어서 저 멀리 대고 걸어와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주인 입장,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유 주차 공간이라고 하면 보통 포 6m 도로에 한쪽을 댄다든지 아니면은 아직은 집을 짓지 않은 터에 차를 잠시 세워둔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꼭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. 여섯 번째는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. 차가 회차가 가능한 곳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전진으로 들어갔는데 후진으로밖에 못 나오는 길들이 있어요. 어떤 길? 앞이 막힌. 전원주택 하다 보면 우와 길이다 하고 쭉 가다 보면 갑자기 앞이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산이 깎여 있다든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. 사유지입니다. 이런 글들도 많고요. 그럼 갔다가 차를 못 돌리죠.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돌릴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공간이 있는 집들도 상당수가 됩니다. 네, 가보시면 알거든요.
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회차가 가능한지,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, 아니면 회차하는 부분에 너무 경사가 심해서 상당히 어려운지,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운전이 서툰 부분이나 또는 이제 간 면허를 따신 분이 같이 전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지 중 도로 중 제일 마지막 이제 7번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. 요거는 조금 상상을 하거나 밤에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뭐 이제 소음하고도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소음을 떨어뜨려서 생각을 한다면, 이 전원주택은 도로가 어둡습니다. 네, 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상당수가 저녁에 들어올 때 상향등을 좀 많이 켜요. 네, 길이 안 보이잖아요. 뭐 요즘은 오토도 있으니까 저절로 켜지기도 합니다. 상향등이 들어오면 어떤 집들은 거실로 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요. 그것도 올 때마다 그럼 정말 짜증납니다. 번쩍번쩍 그러니까 이게 빛공해를 피해서 전원으로 왔는데, 도시에 막 네온 사인부터 그 밝음, 별도 안 보이는 그런 밝음을 피해서 전원으로 왔는데, 이 도로에 인접해서 그 도로에 오르는 차들이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다 보면, 물론 이제 담장이나 나무 등으로 막으면 가능하겠지만 내 집이 아닌 전세일 경우 같은 그런 부분 좀 어렵잖아요. 근데 그렇게 돼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럼 뭐 주인이 다 망치면은 내가 돈 들여서 내 돈으로 담칠 일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좀 스트레스가 쌓이죠. 물론 소음도 그건 이제 뒤에 다른 이제 체크리스트인 소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, 이 도로에 인접한 집들은 편리함은 있습니다. 네, 편리함은 있지만 그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하고, 한번 좀 낮에 집 보러 가면 이 차들 들어오면서 헤드라이트 들어오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면 분명히 있거든요. 특히 그게 남양 쪽에서 도로가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향지가 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가격 편에서, 이 구매 팁의 가격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집과 오른쪽 집이 붙어 있는데 두 집의 어떤 가치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요소도 있습니다. 물론 다른 요소도 더 많은데, 도로가 왼쪽 집에 있어요. 근데 이 집은 어떤 소음도 소음이지만 불빛들도 다이렉트로 그냥 커튼 치고 살아야 돼요. 근데 이 집은 그런 요소가 없이 앞에 있는 어떤 한적한 그 밤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두 집이 같은 집이 아니에요. 한 예고,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여하튼 전원주택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에 의한 이런 부분들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. 사실 입지부터 하면 8가지인데, 이 입지편의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면, 이 부분 7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었고요. 지금 요 화면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한 부분을 띄워 놓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보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은 이 전원주택 고르는 팁 중에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입지와 관련된 7개 체크리스트를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. 다음에는 이 입지와 관련된 부분 중 오늘은 이제 도로를 말씀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는 향지, 일조량, 그리고 이 독립성, 은폐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. 다음 세 번째 시리즈는 이제 주변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소음, 뭐 냄새, 그 다음에 기타 놓치기 쉬운 부분들, 전원주택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입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이후에는 입지가 끝나면, 입지의 시리즈 3개가 끝나면 그 뒤에는 이제 주택을 보는 법이라든지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구독자가 되실 분들 모두 행복한 전원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 양평대군이 미흡하나마 생각이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
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